예, 여러분께서는 지금 최유한의 오늘을 듣고 계십니다. 사실은 원래 지금 시간이 생각보다 많이 지나가서 지금 원래 그 정가 산책을 할까 하다가 지금 먼저 중요한 그 방위산업 비리 수사에 대해서 김종대 정의당 국방개혁단장, 우리 진보진영의 국방개혁 관련돼서는 가장 최고의 전문가죠. 김종대 단장님과 전화 인터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의당 국방개혁단장님하고 연결됐습니다. 안녕하세요. 아이고, 안녕하세요. 예, 아유, 기다렸습니다. 아이고, 뭘 그렇게 많이 기다리셨어. 그래. 아니, 어쨌든, 우리 단장님하고 이제 통화하려고 하는 건요. 예. 그 방위산업 비리에 대한 수사에 무려 1조 원에 가까운 비리를 적발했다고 하는데, 예. 통영함 비리지 않습니까? 통영함 뿐입니까? 뭐. 물론 그렇죠. 예. 근데 황기철 전 참모총장 2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았다고 하고. 일단 통영함부터 여쭤볼게요. 세월호 참사가 이 통영함 그 비리 수사 계기가 됐다고 하는데 음파 탐지기 뭐가 문제였습니까? 자, 세월호 사건이 나고 이제 선체 수색이라든가 인양이라든가 이런 게 시급해졌죠. 예. 그런데 과거에 그 2010년 3월에 천안함 사건이 나고 그때도 선체 구조, 그렇죠. 인양, 수색 이런 게 무지 급하지 않았습니까? 예, 기억납니다. 그런데 해군의 구조함 전력이 없거든요. 그래서 천안함 사건이 나고 긴급히 계획을 앞당겨서 들어온 게 통영함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천안함 가라앉은 것과 물론 뭐 양상은 다르지만 예. 시급히 구조해야 되는 구조함이 필요한 사건이 세월호 사건이었죠. 맞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럴 때를 대비해서 통영함의 오래전에 발주가 돼서 이미 진수가 끝났는데 예. 해군 참모총장이 모든 가용자산을 다 투입한다고 그러는데 우리 통영함 어디 갔냐? 그렇죠. 그놈 투입해라. 상식이죠, 그거야. 예, 이렇게 3번을 지시했는데 못 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래전에 배는 다 만들어져서 진술했는데 예. 거기에 음파 탐지 장비, 이게 굉장히 중요한 장비죠. 예. 바닷속에 뭐가 있는지 찾아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예, 그런데 이게 아주 성능이 미달인 구형 그 음파 탐지 장비가 돼가지고 예. 해군에서 업체에서 납품하겠다는 걸 거부해버렸어요. 아. 그런 상태로 1년 넘게 부두에 정박한 채로 그냥 방치돼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됐느냐, 막 난리가 났죠. 그러니까 그렇죠. 해군 참모총장도 그 실상을 모르고 지시를 한 거예요. 이렇게 되니까 이제 세월호 때 투입이 못 됐고 그 이후에 수사 감사가 들어가니까 거기에 탐지된 음파 탐지 장비가 어군 탐지기 수준에 그러니까요. 뭐 고등어 동태 이런 거 잡는 예. 어군 탐지기 수준의 고물 탐지기가 들어와 가지고 못 써먹는다. 아니 단장님, 이제 조사 들어. 이게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게 아니 어떻게 이렇게 수준 낮은 장비가 그냥 설치가 돼요? 승인 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러니까 천안함 때문에 이런 장비가 들어왔는데 또 엉망으로 들어왔다면 아마 해군 수뇌부가 천안함이 북한 소행이 아니라고 믿었나. 그런가 보죠. 있으나마나한 이런 탐지 장비라면. 근데 사연이 있기는 있어요. 예. 1차로 이걸 납품한 회사가 무자격 페이퍼 컴퍼니라고 봐야 됩니다. 예, 제대로 만드는 전문 업체도 아닌 미국 회사의 짝퉁 장비를. 예. 이걸 무기 중개상이 방위사업청의 해군 출신들한테 로비를 해서. 이게 해군 선후배 사이들이에요, 전부. 그래서, 여기서 이제 뇌물도 오고 갔다는데. 예. 이게 그 과정에서 시험평가서가 조작됐어요. 시험평가서. 그러니까 성능이 우수한 걸로 둔갑이 됐단 말이죠. 서류상으로는. 예. 그래가지고 돈까지 다 지불이 된 겁니다. 그런데 막상 장착해서 해군이 인수하려고 보니 성능이 안 나온 건 뒤늦게 알은 것이죠. 예. 그러면 그 전 단계 사업에 계약을 맺고 또 사업을 결정하고 했던 이쪽이 이제 수사의 선상에 오르게 된 것이죠. 근데 이게 무죄 판결이 난 법원의 판단이라고 했는데 네. 아니 이 방산비리 개념 자체가 문제입니까? 수사가 문제입니까? 사람이 문제입니까? 해군이 문제입니까? 도대체 뭐가 문제입니까? 얘기 들으면 들을수록 화가 나서 지금. 그게 화가 날만도 하죠. 근데
자, 그 음파 탐지 장비 도입 결정을 했을 당시에 이제 주무부처인 방위사업청, 예, 방위사업청. 거기에 이 책임 부서가 어디냐면 함정사업부라고 돼 있습니다. 함정사업부. 예, 거기 함정사업부장이 훗날 해군 참모총장이 된 당시 황기철 소장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황기철 소장과 그 밑에 대령이 방위사업 합동수사단에 의해 가지고 수사를 받고 예. 구속 기소되기에 이르렀는데 예. 웬걸 재판에 가보니 1심 무죄, 2심 무죄, 대법원은 가나마나. 뭐야? 아니 말이 됩니까 이게? 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도대체 이렇게 무죄를 받았다면은 아무도 책임 없다가 되는 것이죠. 그렇죠. 네,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떠오르는 의문이 도대체 누가 책임자냐? 수사가 잘못된 거 아니냐? 그렇죠. 예, 이런 의문이 떠오르는데 예. 제가 보기엔 수사가 잘못됐어요. 수사가 잘못됐다. 예, 수사가 이건 완전히 잘못된 겁니다. 왜 잘못됐냐면 예. 비리의 몸통은 건들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자, 우선 이게 잘못된 그 계기는 원래 음파 탐지 장비 사업이 파행으로 가고 있었던 사정부터 되짚어봐야 됩니다. 파행으로 예, 맞습니다. 예, 2010년에 이제 긴급 소요 전략으로 결정이 되고, 예. 그 다음에 원래 해군에서 요구했던 것은 이런 정도의 고성능 음파 탐지 장비라면 한 120억 원 정도의 비용이 추산이 된다. 예, 예. 그래가지고 요구를 했는데, 그걸 다 못 주면 당시 그 이명박 대통령이 국방 예산 그 낭비된다고 맨날 난리치고 있었어요. 예, 예. 그 돈 조금 준다 그러면서 이걸 그러면 깎아도 한 7, 80억 정도 수준까지는 책정을 했었어야 될 건데 예, 예. 실제 배정된 예산이 40억이에요. 아. 그러니까 그 이걸 전문으로 납품하던 회사가 다 떠났어요. 전부 다 나는 못한다고 다 떠나고 예. 공고가 나가니까 요거 내가 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무기중개상들이 개입을 했는데 여기서 이제 그 가격을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무허가 짝퉁업체 한탕주의 세력이 들어오기 시작한 건데 여기에 해군 선후배 인맥이 작용이 된 겁니다. 그렇다면 수사는 정책 결정으로부터 계약까지 전 과정을 수사해야 되는데 그렇죠. 이번 수사는 계약 과정만 했단 말이죠. 그러면 계약이란 것은 이미 그 정상적으로 갈 수 없는 사업을 돈의 성능을 맞추다 보니까 예. 이제 그 하급자들이 주로 저지른 것인데 그 전에 왜 이렇게 무리한 사업을 결정했느냐 여부를 수사하다 보면 예. 누가 정보를 외부에 흘렸고 누가 나쁜 짓을 했는지 더 밝혀낼 수 있었을 건데 예, 예. 밑에 서류만 수사를 했단 말이에요. 이러니까 반쪽짜리 수사가 돼가지고 부실한 수사는 재판에서 무죄로 결과가 나온 것이죠. 단장님, 이거 네. 일부러 부실하게 수사한 거 아니에요, 이거 혹시? 아니 제가 계속 그 언론에 나가서 하는 얘기가 그건데 예. 자 이것뿐만 아니라 뭐 해상작전 헬기 도입 사업 같은 경우도 지금 기소돼 있는데 이것도 세간에는 무죄 나온다는 소문이 파다해요 지금. 아이고. 예, 앞으로 줄줄이 무죄 나온다는 얘기인데 구속영장도 법원에 의해서 수없이 기각됐고 예. 지금 방산비리 수사단이 뭘 했는지 실적을 보면 형편이 없습니다. 형편이.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 예. 이명박 대통령 때 무기 도입이 과거 대통령하고 좀 달라요. 어떻게 다릅니까? 모든 무기 도입 사업을 청와대가 다 갖고 들어오라는 겁니다. 그게 일종의 그래가지고 이권 대통령이 사업이니까. 직접 이거 사 저거 사 이러는데 뭐 군대도 안 갔다 온 양반이? 아니 뭐 대통령이 자기가 군사 전문가도 아니고 그러니까. 뭐 하다못해 뭐 군대 가서 고생해 본 것도 아니고 그러면 이 대통령의 의중을 알고 방위사업청장이 보고서를 써갈 때 예. 이렇게 하면 예산 절감됩니다. 저렇게 하면 정책을 변경시키면 더 싸게 살 수 있습니다. 또는 지금 국내 개발하는 거 비싸니 해외 구매로 바뀌면은 싸게 삽니다. 이런 식으로 보고서를 써가가지고 사업을 다 두들겨 엎어버리는 식으로 써간 거예요. 그러면은 대통령이 이걸 보고서 이거 사라 저거 사라 하는데 그 기준이 뭐냐 하면은 이제까지 있었던 사업을 뒤엎기만 하면은 예산이 절감되는 걸로 생각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근데 그 전문가나 좀 끼고서 하지. 그렇죠. 마구마구 칼질을 해야 됐다고. 그런데
오늘날 그 방산비리 합수단이 수사한 방산비리 전체가 노무현 대통령 때 건 한 건도 못 찾았고, 예. 전부 이명박 정부 때 그 2009년, 10년, 11년 요때 비리가 다 저질러졌다는 거예요. 이건 그러면 청와대가 연루가 됐다는 거 아닙니까? 솔직히 얘기해서. 아니 왜 과거 대통령 그 청와대 의사결정을 조사 안 합니까? 그걸 해야 이게 밝혀지는데. 그러니까. 그런데 결국 어떻게 됐냐면은 왜 특정 시기에 비리가 집중이 됐느냐. 예. 그 MB 정부 때 이렇게 각하께서 이렇게 국방 사업을 다 말아먹으셨냐. 예. 이거는 제대로 가던 사업을 전부 사업 변경하니까 전부 한탕주의 요때다 싶어가지고 이 정보가 밖으로 새면은 예. 멀쩡한 사업 병신 만들고 예. 그 다음에 한탕 먹고서 튈 수 있는 예. 요런 기회가 딱 생긴 겁니다. 이때 로비스트들이 이제 말을 예. 하는 거죠. 딱 눈치를 보니까 이게 돈이 되는 거니까. 아이 당연하죠. 한 건만 잘해보십시오. 그럼요. 평생 팔자 고치는데. 근데 그러니까 이게 이 국민의 세금을 가지고 군사 무기를 사서 이렇게 다 나라 지키라고 했더니만 그 별 달 사람들이 장사꾼이 돼가지고 들어갔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아니 맨날 그렇게 안보가 중요하다고 했던 보수 정부에서 예. 특히 이명박 정부부터 제가 요전에 뭐 국회에서 한 토론회가 열렸는데 거기서 높은 사람들 많이 나왔더라고요. 예. 방위사업 청장도 나오고 예. 합참의 전력부장도 오고 되게 많이 왔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 앞에서 제가 발표자인데 예. 나 오늘 발표에 앞서서 한 가지 물어보자. 예. 이명박 정부 이후로 지난 8년간 국방부가 무기 도입 사업에서 성공한 건이 있으면 단 한 건만 나한테 사례를 대봐. 뭐랍니까? 아무도 대답 못해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비리 아니면 부실이에요. 비리 아니면 부실이다. 아유. 네, 비리 아니면 부실인데 이게 전 무기 체계가 그렇다고 저는 보는 것이. 예. 자, 국방 예산이 아까우면 말입니다. 예. 각군이 무기를 중복해서 구매하는 그 무기 소요 정책을 건드렸어야죠. 예, 그렇죠. 예, 그런데 이건 안 건드리고 온갖 무기 도입 사업은 무분별하게 확산시켜 놓고 모든 사업의 예산을 일률적으로 깎기 시작했다고. 그럼 어떻게 되느냐? 쓸만한 사업이 없는 거죠. 그 결과 제때 못 들어오거나 예. 들어왔더라도 뭘 빼고 샀거나 아니 뭐 전투기를 샀는데 미사일을 안 샀다 이런 격입니다. 그러니까 통영함에 이게 어군 탐지기가 들어가는 이유가 바로 이런 거 있는 거예요. 이해가 그렇죠. 됩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국방 예산을 줄이겠다 그러면 전체적인 우리나라의 적정 무기 소요가 얼마냐? 예. 또 재원의 가용 범위가 어떠냐 해가지고 뭘 한 건을 하려면 제대로 하든가. 그게 아니라 그냥 모조리 다 가져와 이래놓고 이거 죽여 저거 깎어 이거 사 이렇게 해버리니까 예. 이제는 나만 하는 사업이 없다가 전 무기 체계의 부실이 확산이 돼가지고 전부 이제 돈가뭄이 드니까 저질 불량 무허가 업체가 난립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예. 이게 이제 그 나중에 받아보니까 가짜 무기 불량 무기가 돼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국방을 거의 거덜을 낸 겁니다. 거덜낸 거죠. 맨날 안보가 중요하다고 그래놓고 그러면 방위사업청이 뭘 수사해야 됩니까? 4대강 비리보다 이건 더 큰 거거든요. 그렇죠. 예. 규모로도 사실은 비리가 1조 원 규모라 그러지만 부실의 규모는 더 큽니다. 그런데 이런 걸 제대로 조사한다 그러면 예. 과거 정부의 그 잘못된 소요 그다음에 모든 비리의 90%가 정책 결정 단계에 있는 것이지 계약 단계가 아니에요. 그렇죠. 계약은 맨 나중에 저절로 따라오는 겁니다. 예. 그 이전에 무기 소요 결정 단계 2단계 로비가 집중된다고. 그러면 국방부 합참 각군을 수사했어야 됩니다. 예, 맞습니다. 그런데 국방부 합참에서는 이번에 수사받은 사람이 없습니다. 전부 각 군 단위에서만 벌어졌거든요. 예. 그렇다면 정작 이 부실과 비리의 원인이 된 건 아직 착수조차 안 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상태에서 예산이 이제 반토막 나가지고 내려오면은 중량 대령들은 되게 어떠냐면은 이거 위에서 결정된 사업이다. 정책이다. 예. 이 가격에 하란다. 그럼 안 됩니다. 이럴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러면은 이건 위에서 결정된 정책이니까 가야 되고 총장님 관심 사업이다. 참.
각군 총장 속성이 자기 재임 기간에 업적으로 이 무기 도입을 여긴단 말이죠. 예. 어떻게든 사업을 가고 싶어 한다고. 그렇죠. 만약에 안 가면은 예산 반납해야 될지도 모른다. 그렇죠. 그러니까 각군이 예산을 경쟁을 하다 보니까 졸속으로라도 가려고 하고 이것이 안 되다 보면은 달콤하게 정보를 주는 세력이 있어요. 예. 그 가격에 제가 맞춰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들어오는. 또 이건 무시되지 100% 사기꾼들이에요. 그렇죠, 사기꾼이고. 예. 안 되는 게 뻔한데 예. 그렇게 들어오는 세력이 있는 거예요. 단장님, 이제 네. 시간이 별로 없어서 네. 더 여쭤보고 싶은 게 너무 많은데 시간이 없어서 참 안타깝고요. 지금 딱 마지막으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예? 어떻게 해야 돼요? 도대체? 다시 해야 돼요. 다시 해야 돼요, 처음부터. 예, 아니 아무도 책임이 없다고 면죄부 줘버리면 어떡합니까? 오케이. 이거는 예. 노무현 김대중 대통령 때 거 방산비리 한 건도 못 찾았습니다. 그렇죠. 전부 MB 때 벌어진 일이에요. 예. 4대강 사업보다 더 심각한 부실 사업입니다. 예. 예, 이거는 책임자한테 물어야지. 왜 엉뚱한 하급자들한테 물어, 재판 가서 개망신 당하느냐, 이 얘기예요. 그렇죠. 맞습니다. 예. 속 시원하게 말씀해 주셨는데, 사이다 발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사이다 됩니까? 예, 사이다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김종대 정의당 국방기획단장이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화나죠? 제가 분명히 그걸, 여기다가도 제가 낸 세금이 들어간 것 같아요. 처음부터 다시 해야 합니다. 정권 교체해서 이명박부터 조사를 합시다. 예. 그래야죠. 그래야 정의를 세우는 거죠. 제가 오늘 마지막이라고 말씀드렸었는데, 그래서 사실 정가산책을 좀 말씀드리려고 했었거든요. 거의 불가능하네. 참. 나 근데 너무 화가 나서 지금. 자,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임태주 시인의 어머니 편지를 말씀드렸죠? 예, 얼마 없으니까 좀 말씀드릴게요. 왜냐하면은, 제가 이 얘기를 왜 얘기했냐면은, 임태주 시인이 어렸을 때 어머니가 잔치집에 가가지고 옆에 붙어서 뭐 떡이니 뭐니 이거 하나씩 응? 예, 친구들은 얻어먹는데 어머니 안 줬다라는 거죠. 그게 섭섭하니까 엄마한테 왜 못 본 척 나를 외면했냐고 따져 물었는데 이제야 어머니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나는 예의를 갖추고 싶었다.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아프네. 내 새끼 목에다가 그 떡 하나 이렇게 넣어주는 것이 더 지엄하고 존귀하다는 것을 이제야 알았다. 용서해라 이 말씀이죠. 어머니 뭐 용서가 다 뭐 있습니까? 제가 이에 말씀드리는 이유는요. 시간이 별로 없지만 옛날에 독재 정권에 빌붙어서 고문하고 독재 정권에 빌붙어 잘 먹고 잘 살던 사람들이 정권이 바뀌었어요. 김대중으로 바뀌고 노무현으로 바뀌었어요. 그 사람들이 기가 죽었을까요? 안 죽었어요. 싹 얼굴 바꿔서 청와대 초기 정무수석이 된 사람이 있습니다. 김대중 정권에 인터넷 쳐보면 나와요. 정무수석이 된 사람이 있어요. 청와대 정무수석이 됐다고요. 50 때 별명이 저승사자예요. 50 때 저승사자였던 사람이 수평제 정권 교체에 된 초기 정무수석이 됐습니다. 이거를 귀를 가리고 눈을 가리는 세력이 있으니까 대통령이 임명했겠죠. 그리고 자유총연맹 총재였던 권아묵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권노가가 동향이라고 하면서 싹 밀고 들어오는 거죠. 자, 지금은 그런 사람들 다시 얼굴 떳떳이면서 떠트내고 이명박, 박근혜 살고 있죠? 권력 바꾸면요. 그 사람 또 얼굴 바꾸고 또 들어옵니다. 그런 놈들을 잡아야 합니다. 그런 놈들을 잡아야 한다고 제가 말씀드린 이유는요. 저희 아버지가 그런 놈들한테 고문당했거든요.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예. 그런 놈들이 나중에 잘 사는 세상은 정의롭지 못한 세상이죠. 자, 다음 주 월요일 이 시간에는 요 며칠 최요한의 오늘 진행됐습니다. 사랑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요.
시사평론가 김성수 씨가 이 자리에서 1시간 동안 여러분과 함께 할 겁니다. 굉장히 유능한 문화평론가이자 시사평론가이고요. 굉장히 진행도 잘하고 똑똑하고 여러분과 호흡도 잘 맞을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김성수의 오늘을 많이 사랑해 주시기 바라고요. 저는 이로써 여러분께 인사드리고 물러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사랑해요. 사랑 그놈 바비킨 노래 띄워드립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혼자 사랑하고 혼자 이별하고 혼자 추억하고 혼자 무너지고 국민라디오 지지하는 4가지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라디오를 보다 많은 이들에게 전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